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 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교님의 제보 사연으로 반지하에서 살 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실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잠깐 반지하에 살았을 때 겪은 일이에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대학을 전남권으로 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기숙사를 신청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심사에서 불합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인근 주택가에 반지하 방을 얻었었네요. 보통 반지하 방에서 뭘 겪었어요 하면 방값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그런 뻔한 스토리가 생각되시겠지만 아쉽게도 보증금 200에 월세 25만원으로 아주 일반적인 시세로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 그 방을 봤을 때 아니 이 보증금에 이 월세를 받으면서 방꼬라지가 이 모양인가 싶었죠. 당시 수도권에서 원룸을 구해도 저 시세면 괜찮은 곳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방은 집주인이 양심을 안드로메다에 팔아먹고 왔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방이었어요. 군데군데 피어있는 곰팡이하며 화장실은 성인 남성 한 명만 들어가도 공간이 안 남았고요. 침대 하나, TV 하나, 냉장고 하나 놓고 나면 간단하게 운동을 할 공간조차 없었어요. 특히 주방이 방하고 분리되어 있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었고요. 하지만 당시 제 형편에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었고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 깔아주고 장판도 새로 해줘서 그나마 찝찝함을 덜할 수 있었어요. 첫 입주날 제 방에 창고가 하나 딸려 있길래 열어볼래 했더니 집주인이 거기는 절대 열지 말라고, 열면 그냥 그날로 방 빼는 줄 알라면서 엄포를 놓길래 아니 뭐하는 창고길래 이러나 했지만 굳이 열고 싶지도 않았고 특히 뚱땡이 자물쇠로 걸어 잠궈 놓은 걸 굳이 뜯으려 했겠어요? 처음 사흘 정도는 오티니 술자리니에서 선배들한테 끌려다니느라 거의 방에서 비몽사몽하게 잠만 잤는데 딱 4일째 되던 날 이 방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은 술자리도 없었고 다른 동기들도 일찍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라 저도 일찍 방에 들어와서 TV 보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잠에 들었는데 어디서 뭔가를 장도리로 찍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그 비좁은 방 안에서 그렇게 크게 울릴 정도면 거의 제 머리맡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서 요리조리 둘러봐도 저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반지하니까 저 어디 앞마당에서 주인분이 뭘 하시나 보다 하고 신경을 끄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쉴 새 없이 계속 들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잠을 도저히 못 자겠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아주머니, 아니 누가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나름 신경질조로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분은 아니 무슨 소리야? 다들 조용하게 잘 자는데 학생만 유난을 떨고 그래? 저를 아주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망치 같은 걸로 어딜 찍어내리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하지만 집주인은 뭐래 자꾸 전화 끊어요 하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냥 귀마개를 끼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죠. 그 소음이 제 방의 창고에서 나고 있는 걸요. 그 소음은 그날만 그렇게 들렸던 건지 그 이후론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동기들하고 거하게 한잔하고 취해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잠기가 좀 밝아요. 옆에서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잠에서 깨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부시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쿵짝쿵짝 하는 춤을 추는 그런 소리. 요즘 아이돌 댄스 그런 게 아니고 전통춤이나 탈춤을 출 때 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딱 제 옆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이 아무래도 그 춤을 추는 무언가 같아서 눈을 딱 떴는데 되게 화려한 한복을 입은 머리 산발한 여자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춤을 딱 멈추더니 저한테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얼굴은 되게 생채기 같은 거나 곰보 자국 없이 말끔한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수수하게 화장을 한 건지 요즘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미인이라고 할 법한 정도였고 특히 두 눈동자가 정말 예쁘게 커서 보고만 있어도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저랑 한참 눈을 맞추고 있다가 고개를 그 창고 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 그게 있어야 내가 여기서 나가. 부탁할게.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탁이나 하자는 건데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가위에 눌린 건 확실히 아니었던 게
여자가 부탁조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몸을 일으키니까 일으켜졌던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제가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그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어느샌가 제 손에 웬 빠루 같은 게 들려져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는데 그거야. 그걸로 자물쇠를 풀어. 그리고 내 물건 꺼내줘. 그 여자가 제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의 반자동으로 제 몸이 움직여졌죠. 그렇게 그 자물쇠를 거의 박살내기 직전에 어디서 안 돼, 절대로 열면 안 돼, 그거 열리면 너 죽어 하는 쩌렁쩌렁한 웬 할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 방문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쪽진 머리를 한 웬 할머니 한 분이 통과해서 들어오셨고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낚아채서 억지로 끌고 나가면서 열지 말라고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는 게야. 처녀가 전문을 열었으면 지 몸 뺏기고 대신 9천을 떠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자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꿈도 가위도 아닌 맨 이상한 상황에 그만 정신을 잃었고요. 결국 다음날 첫 강의 시간을 놓쳐버린 저는 일어나서 집주인분을 찾아가서 전날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제가 살고 있는 그 방이 젊은 무당이 신당으로 쓰던 방이라고 하셨어요. 성격도 좋고 싹싹하니 무당만 아니면 아들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밑반찬을 챙겨주러 내려갔는데 방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 무당분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대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데려가 봤지만 칼에 찔린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과다출혈로 숨을 달리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젊은 무당이 죽어나간 뒤로 비어있는 그 방에서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린다던가 그 무당이 살아생전의 목소리로 굿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던가 하는 민원이 들어왔고 결국 소문이 새어나가기 전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는데 원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떠날 것 같지는 않고 방 안에 남아있던 그 젊은 무당의 유품을 매개체로 해서 봉인의식 같은 걸 치르고 그 창고 안에 봉인품을 넣어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잠금 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하시면서 학생 좋을 대로 해도 되니까 내킬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훨씬 더 좋은 방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 그날 제가 겪은 그런 공포스러움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으니 검통님께서 잘 살려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보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우셨겠네요. 보통 반지하에서 뭔가를 겪었다고 하면 처음 장교님의 말씀처럼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다던가 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열악하다 못해 바가지도 저런 바가지가 있나 싶은 방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저 같았으면 집주인 멱살 잡고 동네 조리돌림이라도 했을 텐데 장교님의 인성에 감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